안녕하세요, 뚜티튜브 띠온입니다. 날씨도 전보다 많이 풀렸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원한 면 음식을 리뷰할까 하던 와중에 또 이렇게 비가 오네요. 그래도 봄비긴 하지만 아직은 쌀쌀하네요. 시원한 면 음식은 다음에 리뷰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면친남이 방문할 곳은 강동구 둔천동에 위치한 보림장이라는 식당입니다. 이 식당은 잡채밥이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잡채밥 안에 면이 들어가 있으니 이건 면친남 범주에 들어가는 거 맞죠? 아무튼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보림장이라는 식당에서 잡채밥 맛있는 한 끼 식사해 보겠습니다. 그럼 식당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보림장의 메뉴판입니다. 사장님, 주문할게요. 잡채밥 하나랑요, 사천 탕수육 소짜 하나 주세요. 사천 소스 하나 잡채밥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킨 잡채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잡채밥이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잡채와 밥이 이렇게 같이 동시에 나오는 건데,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잡채, 밥, 뭐 이것도 일반 흰쌀밥 아니면 볶음밥을 내주는 식당도 간혹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집은 볶음밥과 잡채를 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잡채밥에 짜장 소스가 또 나오죠. 아마 이 음식을 리뷰하면은 부산 사람들은 좀 극대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천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이제 말을 덧붙여서 하자면 짜장 소스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지만, 또 계란 후라이가 올라가는 집도 있고 계란 후라이가 없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계란 후라이가 없습니다. 잡채밥 두 가지는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천 탕수육을 시키게 됐습니다. 아무튼 사천 탕수육이 나왔으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부먹 스타일이라 좀 소스를 푹 담궈서 먹겠습니다. 소스와 잘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 새콤달콤하면서 뒷끝맛에 살짝 매콤한 향이 있는데 그렇게 엄청 맵진 않습니다. 기분 좋게 맵네요. 평소에 일반 탕수육만 먹다가 이렇게 사천 탕수육을 먹으니까 뭔가 입맛이 확 돋구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독특한 게 굉장히 별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잡채밥이 나왔습니다. 와, 오, 향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보시면 잡채면이 하나도 불지 않았습니다. 바로 볶은 거라서 냄새가 굉장히 좋은데요, 육술 돼지고기에 시금치도 있고 양파, 버섯,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잡채 비주얼입니다. 생긴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잡채인데 또 맛은 어떤지 느껴봐야죠. 간이 좀 심심합니다.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간이 심심한 것도 좋아하는 편이라 이거 굉장히 맛있네요. 볶음밥도 있으니까 볶음밥도 한번 먹어볼게요. 볶음밥도 불향이 나니 좋은데 이것 자체로도 간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볶음밥이랑 잡채를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게 제맛이죠. 이번엔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 두 개 비벼서 먹으니까 이제 딱 간이 맞네요. 보통 잡채밥 같은 경우에는 자체를 볶을 때 이제 고추기름을 많이 쓰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고추기름이 쓰기는 쓰지만 정말 적게 씁니다. 그만큼 순해서 아마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음식일 것 같습니다. 밥류를 시키면 이렇게 짬뽕 국물이 나옵니다. 짬뽕 국물은 어떤지 또 맛봐야 되겠죠? 짬뽕 국물도 맛있습니다. 오징어 향을 제대로 머금었네요. 이 집은 다음에 방문하면 짬뽕을 시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고추기름을 머금은 잡채와 불맛이 나는 볶음밥이 이렇게 섞이니까 조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 먹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맛이지? 간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개 섞어서 같이 먹으니까 진짜 황금 밸런스입니다. 간이 딱 맞아요. 먹다 보니 벌써 마지막 숟가락이네요. 너무 맛있다.
잡채밥을 먹는 사이에 이렇게 탕수육이 눅눅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바삭한 것보다 이렇게 눅눅한 탕수육을 좋아해서 완전 취향 저격이네요. 사장님 이거 잡채밥 진짜 맛있네요. 고마워요. 여기 장사 오래 하셨어요? 100년 지나서 여기 딸이 38살이니까 37년 된 거예요. 건물이 하나도 없었지. 이 동네 왔을 때 다 파셨어. 아, 이 근처가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짜장면 먹고 국민학교 3학년 애들이 지금 다 장가가서 국민학교 3학년 아들을 데리고 와. 내가 국민학교 때도 밥 먹었는데 사장님 지나가면 있길래 내 새끼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밥 먹고. 대를 이어서 이렇게 방문하네요. 근데 이제 모르지 이제 재건축이 들어간다 하니까 딴 데로 자리 잡아야 되는지. 아, 여기 지금 재건축 들어가나요? 5월 달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딴 데로 가게 되면 이제 인터넷 거기다 올려놔야지 뭐 여기 이전한 장소. 그래야죠.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때는 30년 정도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장님께 여쭤보니 37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야, 굉장히 오래됐네요. 마지막 한 입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사세요. 네, 많이 파세요. 오늘도 배부르고 맛있는 한 끼 식사했습니다. 우선 잡채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볼까요? 뜨끈뜨끈하니 갓 볶아가지고 나온 잡채가 면 자체도 전혀 불지 않고 이 간이 생각보다 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잡채에 들어가 있는 당근이나 양파, 버섯 이런 야채 부재료가 당면과 너무 잘 어울렸고요. 그러다 보니 야채의 온연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온 밥이 일반 흰쌀밥이 아니라 볶음밥으로 나옵니다. 볶음밥 자체도 은은히 나는 불향이 좋았고요. 볶음밥 역시 간이 그렇게 세지 않아가지고 처음에 잡채 따로 볶음밥 따로 이렇게 한 번씩 먹어봤는데 살짝 갸우뚱했거든요. 이 간이 맞나 싶었는데 이 두 개를 섞어서 먹으니까 와, 이 간이 딱 맞습니다. 물론 이건 제 기준이고요. 혹시라도 잡채밥을 시켰는데 이거 간이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께서 짜장 소스를 따로 내어주십니다. 그러니 사장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죠. 실제로 제가 처음 먹었을 때 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장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소스를 이렇게 따로 내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음식의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따로 짜장 소스를 붓지 않고 그 상태로 그냥 먹었습니다. 그리고 잡채밥을 시키면 짬뽕 국물이 또 나오는데 짬뽕이 궁금할 정도로 이 국물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짬뽕을 먹으러도 한번 와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천 탕수육을 먹었죠. 새콤, 달콤, 매콤, 삼박자가 아주 잘 어우러진 별미 중의 별미였습니다. 아무래도 잡채밥만 먹으면은 탄수화물과 탄수화물인데 자칫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에 아주 좋은 메뉴였습니다. 혹시라도 매운맛을 못 드시는 분들은 사장님께서 맵기 조절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미리 주문 전에 맵기 조절해서 주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반대로 매운 걸 잘 먹는 사람들은 많이 맵게 해달라고 해도 되겠네요. 식사를 하면서 사장님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도 영상을 보셨다시피 초등학교 3학년 때 식사를 했던 꼬맹이가 결혼을 하고 자기 자식들을 데려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다. 이게 정말 어떤 기분일까요?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요. 이런 식당이 오랫동안 유지되면 참 좋은데 돈청동 일대가 재건축이니 또 아파트가 단지가 크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식당도 언제까지 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훗날 자리를 옮기더라도 맛있는 음식 앞으로도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7년의 역사를 가진 강동구 둔촌동 보림장에서 정말 맛있고 든든한 한 끼 식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으로 잡채밥과 사천탕수육 어떠신가요? 그럼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